미국 코로나 사태가 하루 새 감염자들과 입원 환자, 사망자들이 모두 전역에서 증가해 다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무산된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내년 1월 말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다시 확산되고 구호 패키지는 성사되지 못해 미 소비자들이 연말에 지갑을 열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선 최후 승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지상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캠페인 광고에 집중하는 공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사전 투표율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하루 새 감염자들과 입원 환자, 사망자들이 모두 증가하며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다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 새 감염자들은 사상 최고치인 8만 3천 명까지 치솟는 등 일주일에 20% 가까이 급증했고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은 9.5%, 하루 사망자들은 1,000명 안팎으로 5.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중서부와 서부 산악지대에서 급증하는 듯하다가 이제는 전역으로 급속히 번져 뚜렷한 3차 확산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하루 새 감염자들은 일주일 새 19.8% 급증했습니다. 중증으로 발병돼 입원한 환자들은 지난주에 비해 9.5% 늘어났고 하루 사망자들도 5.4% 증가했습니다. 하루 새 감염자들은 지난 23일과 24일 연 이틀 8만 3천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바 있습니다. 하루 사망자들도 미 전역에서 21일과 22일 각각 1,000명씩을 넘겼고 27일에도 968명을 기록했습니다. 당초 하루 새 감염자들이 중서부와 서부 산악 지역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는 미 전역 50개 주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고 일주일 증가율도 대부분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일원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버지니아의 경우 일주일 동안 8,000명에 가까운 새 감염자들이 생겨 11% 늘어났으며 메릴랜드는 5,200여 명으로 20%나 증가했고 워싱턴 DC는 31명으로 인원은 적지만 증가율은 33%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확산의 진원지들이었던 남부의 텍사스는 일주일 동안 35,600여 명의 새 감염자들이 보고돼 21% 늘어났으며 플로리다는 일주일 새 27,900여 명이 새로 감염돼 34%나 급증했고 조지아는 9,600여 명으로 20% 늘어났습니다. 서부의 캘리포니아는 일주일에 26,500여 명이 새로 감염돼 33%나 대폭 늘어났고 애리조나는 7,300여 명으로 15% 증가했습니다. 중서부에서는 일리노이가 3만 5천 명이 새로 감염돼 24% 늘어났고 위스콘신 2만 5천여 명으로 18%, 미네소타 12,900여 명으로 21% 늘어났습니다. 대선 승부를 판가름할 러스트벨트 지역에선 펜실베니아가 14,400여 명으로 39%나 급증했고 오하이오 17,300여 명으로 21%, 미시건 14,500여 명으로 22% 각각 늘어나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 검사가 최근 50% 이상 급증한 여파도 있지만 새 감염과 입원, 사망이 잇따라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 사태의 악화는 이제 미 전역에서 실질적인 것이라고 진단하고 독감 시즌과 겹치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트윈데믹이 심히 우려된다고 강력 경고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선거 전 시행이 무산된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대선 분쟁이나 바이든 승리 시 내년 1월 말 이후로 장기 지연될 게 분명해 미국민 생활과 비즈니스,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후 더 큰 규모의 부양책을 약속했지만 대선 분쟁에 빠지거나 재선 실패 시 레임덕 회기에서 추진할 동력을 잃어버려 내년 1월 말 이후 원점에서 재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2조 달러 안팎을 풀려던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선거 전 시행이 완전 무산된 데다가 자칫하면 선거 직후가 아니라 내년 1월 말 이후로 장기 지연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후에 더 큰 규모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이는 자신이 재선되고 공화당의 상원 수성은 물론 하원 탈환까지 전제된 것이어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ell, after the election, we'll get the best stimulus package you've ever seen. Because I think we're going to take back the House because of her.
I think you have a lot of congressmen and women, Republicans, that are going to get elected. We'll take back the House. We'll hold the Senate. We'll hold the White House. 오히려 11월 3일 대선 당일 백악관 주인이 최종 결정되지 못한 채 2000년 대선 때와 같은 대선 분쟁이 벌어지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선거 직후 추진도 물 건너가게 됩니다. 차기 대통령을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할지 모르는 대선 분쟁과 법적 전쟁 와중에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타결짓고 입법해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2조 달러 안팎이나 푸는 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적극 추진할 동력이 떨어지고 승패와 상관없이 공화당 상원의 반대 장벽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결국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년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에나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재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미 자신이 당선되면 내년 1월에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최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공약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말 이후까지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미뤄지면서 미국민 생활과 비즈니스, 미국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1억 7천만 미국민들이 1인당 1200달러씩을 받지 못해 올 연말 대목에도 지갑을 열 수 없는 암울한 연말을 보내게 되고 이는 소매 매출, 소비 지출을 급속 냉각시켜 70%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 회복을 급냉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1280만 가구의 3천만 내지 4천만 명은 올 연말과 내년 1월 사이에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2300만 실직자들은 실업수당이 끊겨 생계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1100만 곳의 중소업체들은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받지 못하게 돼 직원 해고에 나서거나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가 3차 확산되고 구호 패키지는 성사되지 못해 미국민 소비자들이 올 연말에 지갑을 열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소비자들은 올 연말 헐러데이 선물비로 805달러를 쓸 계획을 세우고 있어 지난해 942달러보다 15%나 줄이면서 소매 매출의 급냉으로 이어져 암울한 연말 대목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세 번째 파도를 타면서 악화되고 있음에도 2조 달러 안팎을 풀려던 워싱턴의 구호 패키지 지원이 사실상 무산되자 미국 소비자들이 연말 대목임에도 잔뜩 움츠리며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 미 소비자들은 올 연말 성탄절과 같은 헐리데이 시즌 선물비로 805달러를 쓸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42달러에 비해 15%나 급감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선물비를 비롯한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의 지출은 매년 증가해 왔는데 올 연말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려대로 씀씀이를 줄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미국인 1인당 1200달러씩 직접 지원받고 연방 실업수당도 부활되며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를 무산 지원하는 PPP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코로나 구호 패키지의 선거 전 시행이 무산됐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지갑을 열지 못하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 소비자들이 선물비를 포함해 연말 대목에 지갑을 열지 않으면 소매업체들의 대목 매출이 급속히 냉각돼 암울한 연말 대목을 피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대형 소매업체들은 11월 말 땡스기빙 데이와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최대 연말 쇼핑 시즌이 올해에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10월부터 온라인 파격 할인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은 이에 따라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의 매출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후퇴를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미소매연맹은 올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의 총 매출은 지난해보다 2%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이래 연평균 증가율 3.3%보다는 크게 둔화된 것이지만 마이너스로 추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연말 대목의 총 매출이 마이너스 추락을 모면하려면 2조 달러 안팎의 코로나9 패키지가 선거 직후에라도 협상을 타결하고 11월 말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 12월 말 성탄절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이 속히 나와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되어야 미국인들이 연말 쇼핑 대열에 다시 나서고 지갑을 활짝 열어 미국 경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을 크게 늘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대선 최후 승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지상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압도하는 자금력으로 캠페인 광고에 집중하는 공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 중에 시골 지역일수록 대면 접촉에 따라 표심을 정하는 비율이 높아 트럼프 측의 지상전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면 도시 지역에선 선거 광고에 익숙해 바이든 후보 측의 선거 자금 우위에 따른 공중전이 유리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파이널 푸시 최후 승부에서도 상반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전형적인 지상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는 자원봉사자들이 250만 명이나 몰려 경합지들에서 일주일에 50만 가구나 문을 두드렸다면서 이는 2008년 바람을 일으켰던 오바마 봉사자들 220만 명을 넘는 규모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코로나 사태에서 유권자들이 대면 접촉을 기피할 수도 있으나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실제로 투표장에 나오도록 독려하는 데에는 전형적인 가가호호 방문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선거에서는 시골 지역의 백인 근로자들일수록 대면 접촉을 중시해 표심을 결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와 함께 백악관 주인을 판가름할 경합지들인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등에서는 유권자 등록한 공화당원들이 최근 4개월간 민주당원들을 압도해 격차를 줄임으로써 이들 4곳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는 유권자 등록한 민주당원들이 이들 지역에서 공화당원들을 압도하고도 실제 투표 결과 4곳 모두 트럼프 후보가 차지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 극적인 승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와 함께 흑인들 가운데 18세에서 44세 사이의 젊은 층의 트럼프 지지율이 4년 전 10%에서 이번에는 21%까지 2배 이상 늘어나고 12개 주에서는 유명 흑인 래퍼 칸예 웨스트가 출마하고 있어 바이든 표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또 쿠바계를 포함해 라티노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4년 전 28%였는데 이번에는 더 오를 조짐을 보여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네바다 승리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셉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경합지들의 대부분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지지율과 선거자금 모금에서 압도하고 있어 경합지들에서 캠페인 광고에 거액을 쏟아붓는 공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최근 4개월간 선거자금 모금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10월에 4억 3,200만 달러를 수중해갖고 한 달간의 막판 선거전에 돌입해 트럼프 측에 2억 5,200만 달러보다 1억 8천만 달러나 더 많은 상태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측은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건, 애리조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아이오와, 네바다, 뉴햄프셔 중 경합지들과 경합지 주변 지역에서 선거 광고에서 트럼프 측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사전 투표율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특히 플로리다 등 경합주에서 청년층의 투표율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선 당일 현장 투표를 사전 투표로 돌리는 등 다양한 요인이 젊은 층들의 투표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상황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자세한 소식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대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이미 7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들의 사전투표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이 강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선 당일 현장 투표를 사전투표로 돌리는 등 다양한 요인이 젊은이들의 투표 증가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특히 경합지역에서 이들의 사전투표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2016년 대선 때 선거 11일 기준 청년층의 사전투표 참여자는 10만 6천 명이었지만
올해는 75만 3,600명으로 7배 수준에 달합니다. 경합주에 속하는 플로리다주는 같은 시점 기준 13만 4,700명에서 43만 3,700명으로, 노스캐롤라이나는 8만 8,600명에서 33만 1,900명으로 각각 늘었고, 미시간은 1만 4,900명에서 17만 600명, 애리조나도 4만 9,400명에서 14만 3,300명으로 청년의 사전투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MBC 방송의 집계에서도 지금까지 사전투표를 끝낸 18세에서 29세 유권자가 600만 명을 넘어 4년 전 200만 명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청년층 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의 한 여론조사에서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적극적 투표층은 51%로 4년 전 30%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청년의 투표 증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달 여론조사를 보면 18세에서 29세 유권자의 경우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58%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0%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또 하버드대의 여론조사 프로젝트 소속 학생들이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전국의 청년 유권자 1,2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 지지 63%, 트럼프 대통령 지지 2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청년층의 투표 참여 열기를 바이든 우위라고 단정지어선 안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애초 투표를 할 생각을 가졌던 청년층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라는 특수 상황 탓에 사전투표로 몰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MBC 방송은 주요 경합 지역에서 젊은 층 유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년 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사전투표도 늘어난 탓에 전체 유권자 중 청년층 비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의 경우 대선 당일 현장 투표를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상쇄할 것이라는 관측도 강합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